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발언한 한마디에 국제적으로 술렁였습니다. 영어 중심 사회가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인 타밀어 사용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교육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영어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민족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흐름 속에서 뜻밖의 언어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였죠. 또 한국 학과를 읽는 게 학교죠. 그런 게 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죠. 타밀어와 한국어는 어순과 발음 습관, 생활어 일부의 유사성이 굉장히 높아 한국어 학습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00개 이상의 단어가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을 언어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어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죠. 우연의 일치뿐만이 아닌 역사적 관계까지 갖고 있어 인도 전역이 경악하게 되었는데요. 영어 사용을 줄이자 급부상한 한국어. 과연 이 현상은 어떻게 형성된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버드에서 37년간 비교 언어학을 가르쳐온 제게 은퇴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연구 주제를 고민하던 어느 날 제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학술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타밀어 한국어 유사어 500개에서 2,000개, 우연인가 필연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사실 이 논쟁은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미스터리였습니다.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모디 총리의 유엔 총회 발언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가 타밀어를 언급한 순간의 표정과 어조에는 단순한 자부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힌디어도 아닌 남부 지역어인 타밀어를 공식 석상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저 한마디는 칭찬이 아니라 경고였어.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곧바로 인도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학과장에게 연구 휴가를 신청하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장기 현장 조사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동료 교수들은 제 결정에 의아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고생길을 자처하느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가 제 학자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거요. 타밀어와 한국어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언어 계통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테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지난 37년간의 연구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우라랄타이어족, 드라비다어족, 인도 유럽어족의 분류표들이 빼곡했죠. 그 어디에도 타밀어와 한국어를 직접 연결하는 선은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두 언어 사이에 분명 뭔가가 있을 거라는 직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스턴 로건공항에서 챗나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타밀어 기초 회화책을 펼쳤고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반남, 안녕하세요. 난지 잘 지내세요? 입으로 반복하며 발음하는데 묘하게 한국어의 억양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흥미로웠죠. 15시간의 비행 끝에 챗나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1억 명이 사용하는 타밀어권에서 한국어와의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요. 공항 도착 로비를 빠져나오며 저는 준비해온 타밀어 인사말을 꺼내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영어로 가득했고 타밀 문자는 작은 부제로만 존재했어요. 첫 번째 충격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이 하나둘 시야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영어였어요. Cave Coffee Day, Apollo Pharmacy, Samsung Electronics. 타밀 문자는 간판 하단에 희미하게 병기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죠. 택시 기사에게 준비해온 타밀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FD 이루카, 어떻게 지내세요?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유창한 영어로 답했어요. Oh, do you understand Tamil? That's nice, but I'm more comfortable with English.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타밀어로 질문했는데
돌아온 건 영어였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현지 통역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제시, 35세의 IT 전문가이자 프리랜서 통역사였죠. 사전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터라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라제시는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이었고 악수를 청하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Professor Chambers. Welcome to Chennai. 저는 일부러 타미러로 답했어요. 난 데이비드. 잘 지내세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라제시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교수님, 타미러를 하시는군요. 하지만 영어가 편하실 텐데요. 아니요. 저는 타미러를 배우러 왔습니다. 가능하면 타미러로 대화하고 싶어요. 라제시는 잠시 망설이더니 타미러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타미러는 유창했지만 문장 중간중간 영어 단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어요. 사리, 아날 우은가루쿠 이두, 컴포터블아 이루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게 편합니다. 저는 노트에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타밀인들은 타미러를 말하지만 영어 없이는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다. 라제시와 함께 거리를 걸으며 여러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 타미러 서적 코너를 찾았는데 신간 도서의 80% 이상이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타미러로 된 책은 고전 문학이나 종교 서적에 국한되어 있었죠. 라제시, 타미러로 된 현대 소설은 없나요? 있긴 합니다만.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세대는 타미러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영어가 더 익숙하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억 명이 사용한다는 타미러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니요. 다음 날, 저는 첸나이 대학교 언어학과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약속한 수브라마니안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는 60대 중반의 백발 교수로 타미러 연구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체인버스 교수님, 제가 최근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하나 냈습니다. 어머니께 타밀 문자로 편지를 쓰는 거였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절반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타밀어를 입으로는 하는데 타밀 문자로 긴 글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손으로는 영어 알파벳만 나오더군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수브라마니안 교수는 서랍에서 학생들의 과제물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타밀 문자로 쓴 편지는 어색하고 철자 오류가 많았어요. 반면 영어로 쓴 편지는 유창하고 문법적으로도 완벽했죠. 교수님, 이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수브라마니안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타밀나도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도 학교에서는 타밀어를 배우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영어를 씁니다. SNS, 이메일, 문자 메시지 모두 영어로 하거든요. 타밀 문자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말은 살아있는데 글은 죽어가고 있다.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복도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학과 행사 안내, 세미나 공지, 장학금 신청 안내문. 모든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타밀어는 하단에 작은 글씨로 요약만 되어 있었어요. 공공교육기관에서조차 이런 상황이라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둔 영어 간판들, 영어로 작성된 공문서들, 학생들의 과제물 사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명확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타밀어는 여전히 1억 명의 입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만 글로 쓰이는 순간 영어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연구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결론,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찾기 전에 타밀어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영어가 편해질수록 타밀 문자는 사라졌다. 창밖으로 첸나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영어 간판들 사이로 희미하게 타밀 문자가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추적해야 할 것은 유사어의 목록이 아니라 언어가 사라지는 방식이었다는 거요. 일주일이 지난 후 라제시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타밀나도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집은 첸나이 외곽의 중산층 주택가에 있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이 인상적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라제 씨의 어머니 카말라, 78살의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전통 타밀 사리를 입고 있었고 타밀어로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감, 어서 오세요. 저도 타밀어로 답했고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는 손님을 맞이하는 전통 방식대로 제 이마에 붉은 틀라카를 찍어주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제 씨의 딸 아나냐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17살의 고등학생으로 교복을 입은 채였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아나냐예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타밀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아나냐는 영어로만 대답했어요. 라제 씨가 말했습니다. 아나냐, 할머니 앞에서는 타밀어로 말해야지. 아빠, 영어가 더 편한데요. 그리고 교수님도 영어 하시잖아요. 그 순간 할머니가 무언가를 꺼내 아나냐에게 건넸습니다. 타밀 문자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 한 장이었어요. 파디 파루 읽어봐. 할머니가 타밀어로 말했습니다. 아나냐는 편지를 받아들고 글자를 더듬거렸어요. 첫 줄을 읽다가 멈췄고 두 번째 줄에서 완전히 막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나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고 라제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세 개의 언어가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타밀 문자를 사용하고 아버지는 영어로 비즈니스를 하고 손녀는 타밀 문자를 읽지 못하는 현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전통 타밀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삼바르, 라삼, 도사, 이들리. 모두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식사를 하며 라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나냐가 학교에서 영어 토론대회 1등을 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타밀어 글짓기 대회는 안 나갔니? 할머니, 그건 상도 별로 안 좋고요. 아나냐가 얼버무렸습니다. 라제 씨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요즘 시대에는 영어가 중요해요. IT 회사에 취업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은 버려도 된다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식탁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이 순간이 타밀나두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통과 현실, 정체성과 실용성 사이의 갈등이 한 가족의 식탁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거죠. 식사 후 아나냐가 자신의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어 교재들이 가득했고 한쪽 벽면에는 K-pop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교수님, 저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특히 더 글로리 진짜 재밌었어요. 아나냐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에 저장된 한국 드라마 목록이 한 화면 가득이었어요. 한국어도 배우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학교에 한국어 동아리가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배워요. 아나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타밀어랑 한국어가 비슷한 단어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너 이리 와가 타밀어로 이 바예요. 거의 똑같죠. 그리고 아빠도 우리는 아빠라고 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냐는 신이 나서 더 많은 예시를 들려줬어요. 엄마는 안마, 언니는 아카, 그리고 쌀은 아리인데 한국어 벼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타밀어 공부는 안 해요? 제 질문에 아나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고 싶은데 솔직히 쓸 데가 없어요. 문자 메시지도 영어로 보내고 SNS도 영어로 쓰고 타밀 문자로 타이핑하는 건 너무 느려요. 한국어는요? 한국어는 재밌어요. K-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고 나중에 한국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잖아요. 삼성이나 LG 같은데요.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타밀 청년에게 타밀어는 과거였고 영어는 현재였으며 한국어는 미래였던 거예요. 방을 나서며 저는 거실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할머니는 타밀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타밀 문자로 빼곡히 인쇄된 신문이었죠. 라제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보셨죠? 우리 집이 타밀나두의 축소판이에요. 할머니는 타밀어를 지키려 하고 저는 영어로 먹고 살고 딸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선택의 문제였어요. 영어를 못하면 이 나라에서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성공하는 순간 모국어는 손에서 미끄러지더라고요. 라제 씨의 말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을 밝힌 영어 학원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반면 타미러 서당은 한 곳도 눈에 띄지 않았죠. 호텔 방에서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며 저는 한 문장을 노트맨 위에 적었습니다. 영어로 성공하는 순간 모국어는 손에서 미끄러졌다. 이것이 타밀나두의 현실이었고 아마도 전 세계 많은 지역의 현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타밀나두 주립 기록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타미러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는지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기록보관소에 사서 무르간이 저를 안내해줬어요. 그는 60대 초반의 학자로 타밀나두 언어 정책사의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체인버스 교수님, 타밀나두의 언어 역사를 이해하려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르간이 오래된 신문 스크랩북을 펼쳐 보였어요. 1965년 1월 26일자 신문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이게 뭡니까? 반인디어 시위입니다. 당시 중앙정부가 힌디어를 인도 전역의 공용어로 강제하려 했거든요. 무르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인도 독립 후 네루 정부는 힌디어를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삼으려 했어요. 북인도에서 사용하는 힌디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이었죠. 하지만 남인도, 특히 타밀나두에서는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타밀어는 힌디어보다 훨씬 오래된 언어였고 독자적인 문자와 문학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거리의 힌디어 간판이 모두 떼어져 나갔습니다. 무르간이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시위대가 상점의 힌디어 간판을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위로 7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분신 자살도 있었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과 정치의 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타밀나두 사람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힌디어를 쓰느니 차라리 영어를 쓰겠다고요. 무르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타밀나두가 인도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지역이 되었는지 말이죠. 교수님,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무르간이 1980년대 자료를 꺼냈습니다. 힌디어를 거부하기 위해 영어를 선택했는데 그 영어가 결국 타밀어까지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에는 연도별 언어 사용 통계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1970년대 타밀 문자 사용률 82%, 영어 문서 비율 18%, 1990년대 타밀 문자 사용률 61%, 영어 문서 비율 39%, 2010년대 타밀 문자 사용률 43%, 영어 문서 비율 57%, 2024년 타밀 문자 사용률 31%, 영어 문서 비율 69%. 그래프는 명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편해질수록 타밀 문자는 사라졌던 거예요.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무르간이 컴퓨터 자료를 보여줬어요. 첸나이는 인도의 실리콘밸리가 됐죠.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고 영어가 필수가 됐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영어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고요. 저는 기록보관소를 나와 타밀나두 교육청으로 향했습니다. 정책 담당자 쿠마르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교육청 건물에 들어서자 복도 벽면에 걸린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타밀어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라는 문구였어요. 하지만 포스터 아래 세부 설명은 모두 영어로 쓰여 있었죠. 쿠마르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관료로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교수님, 우리 정부는 타밀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쿠마르가 정책 자료집을 건넸습니다. 초등학교 타밀어 수업 시간 확대, 타밀 문학 경시대회 개최, 타밀어 교사 채용 증원.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쿠마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부족입니다. 학교에서 타밀어를 가르쳐도 아이들은 집에서 영어를 씁니다. 부모들이 영어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영어를 못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IT 회사 취업, 해외 유학, 글로벌 비즈니스. 모두 영어가 필수입니다. 쿠마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정부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타밀어를 살리자니 경제 발전이 걱정되고 영어를 허용하자니 정체성이 무너지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힌디어 강요에 반발한 땅. 그래서 영어가 더 강해졌다. 교육청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버스 정류장에 붙은 광고판을 보니 영어학원 광고가 가장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영어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라는 문구와 함께요. 그 옆에는 작은 타밀어 서예 교실 전단지가 구겨진 채 붙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타밀나두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960년대 힌디어 강요, 반인디어 시위, 영어 선택, IT 산업 발달, 영어 의존 심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타밀어가 사라지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선택과 경제적 필요가 만들어낸 필연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떻게 이 공백 속으로 들어온 걸까? 영어 다음으로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밀나두 한국어 학습 현황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어요. 지난 5년간 한국어 학습자가 15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0년 1200명, 2025년 18,000명. 이건 단순한 KPOP 열풍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고등학교 한국어 동아리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챗나이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어 간판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고 그 사이로 한글로 쓰인 KMART 간판이 보였어요. 타밀 문자는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챗나이 시내의 한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연락해둔 프리아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영어 교사이자 한국어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었죠. 교수님,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수님을 만나길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프리아가 밝게 웃으며 복도를 안내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각종 동아리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과학 클럽, 토론 동아리, 미술반. 그 사이로 한글로 쓰인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 동아리 함께 배워요. 포스터에는 한복을 입은 학생들의 사진과 함께 타밀어로 우리는 한국어를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교실 문을 열자 4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글 교재가 펼쳐져 있었고 칠판에는 가나다라마 바사가 크게 쓰여 있었죠. 여러분, 하버드에서 오신 체인버스 교수님이십니다. 프리아가 소개하자 학생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였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도 한국어 하세요? 조금요.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아닐 거예요. 제 대답에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프리아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 동아리는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2명이었는데 지금은 40명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나요? 처음엔 오징어 게임 때문이었어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자막 없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 여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배우다 보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 타밀어랑 한국어가 비슷한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배우기가 쉬워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칠판 앞으로 나가 물었어요. 여러분, 타밀어와 한국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말해볼래요?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너 이리 와가 타밀어로. 이 바예요. 아빠는 우리도 아빠예요. 엄마는 암마. 언니는 아카. 학생들이 앞다투어 외쳤습니다. 저는 칠판에 하나씩 적어나갔어요. 한글과 타밀 문자를 나란히 쓰니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남학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 조상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배우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답변이 쏟아졌어요.
K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삼성에 취업하고 싶어요. 한국 대학에 유학 가고 싶어요. BTS 콘서트에서 팬송 부르고 싶어서요. 각자의 이유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프리아가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정부가 최근에 영어 의존을 줄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타밀어를 더 쓰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타밀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프리아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타밀어로는 취업이 안 되거든요. 영어는 필수고 제2외국어가 필요한데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배우기 쉽다고 느끼는 거예요. 타밀어랑 비슷하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유사어는 원인이 아니라 불씨였다. 한 여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 화면이었는데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저 매일 한글로 일기 써요. 친구들도 한글로 댓글 달아주고요. 타밀 문자로는 안 써요? 제 질문에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밀 문자 입력이 너무 느려요. 그리고 솔직히 긴 글을 타밀 문자로 쓰는 법을 잘 몰라요.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타밀 문자로 편지 썼지만 우리는 안 배웠어요. 대신 영어로 배웠죠. 그런데 한글은 매일 쓴다고요? 네. 한글은 재밌어요. 드라마 보면서 배우고, 가사 해석하면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쓰게 돼요. 저는 놀라운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타밀 청년들이 타밀 문자를 버리고 대신 한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조용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말해봐요. 제 할머니는 타밀 문자로 편지를 쓰세요. 근데 저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슬퍼요. 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타밀어를 잊어버렸다고 슬퍼하세요.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영어로 배우고, 시험도 영어로 보고, 친구들이랑도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의 고백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타밀나두 전체 청년 세대의 고백이었습니다. 프리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보셨죠? 아이들은 타밀어를 사랑해요. 하지만 쓸 곳이 없어요. 그 공백을 한국어가 채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부는 영어 의존을 줄이려 했지만 청년들은 실용적인 제3의 언어를 선택했어요. 그게 한국어였던 거죠. 경제적 가치, 문화적 매력, 언어적 유사성.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 몇 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교수님, 타밀어랑 한국어가 정말 같은 뿌리예요. 한 학생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자를 쓴다는 행위를 다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타밀 문자를 쓸 기회를 잃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쓰면서 손으로 글자를 쓰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저는 교무실 앞 게시판을 봤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안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50명을 넘었다고 적혀 있었죠. 같은 게시판에 타밀어 글짓기 대회는 신청자가 고작 9명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대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타밀나두 주정부가 주최하는 언어 정체성 포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디 총리의 발언 이후 각 주정부가 지역어 지능 정책을 발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포럼은 첸나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어요. 300명 이상의 교육자, 정책 입안자,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개회사에서 타밀나두 교육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어요. 우리는 타밀어를 지켜야 합니다. 타밀어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언어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영어 의존을 줄이고 타밀어 사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정책 내용이 떴습니다. 공공기관 문서 타밀어 우선 작성, 타밀어 교육 시간 확대, 타밀 문화 축제 개최.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현실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 휴식 시간에 복도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고등학교 교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책은 좋아요.
하지만 학부모들이 반대할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영어를 더 잘하기를 원하거든요. 대학 교수 한 분도 끼어들었어요. 제 학생들에게 타밀어로 리포트를 쓰라고 하면 절반이 포기할 겁니다. 영어가 더 편하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책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현실은 아래에서 만들어진다. 오후 세션에서 제게 발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제는 타밀어 한국어 유사성 연구였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충격적인 그래프였어요. 타밀 문자 사용률 1990년 78%에서 2025년 31%, 영어 문서 비율 1990년 22%에서 2025년 69%, 한국어 학습자 2020년 1200명에서 2025년 18,000명.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문제는 타밀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타밀어를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1억 명입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쓰는 습관이 사라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라제시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할머니가 타밀 문자로 쓴 편지, 손녀가 읽지 못하는 모습, 아버지가 영어로 자랑하는 장면. 이 가족은 타밀나두의 추수판입니다. 세 세대가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청중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학교 한국어 동아리 사진을 보여줬어요. 칠판에 한글과 타밀 문자가 나란히 쓰인 모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밀 청년들이 타밀 문자 대신 한글을 쓰고 있어요.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경제적 가치입니다. 삼성, LG, 현대,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한국어가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문화적 매력입니다. K-드라마, K-POP 청년들을 사로잡았어요. 셋째, 언어적 유사성입니다.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어가 500개에서 2000개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유사어 목록이 떴어요. 청중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체인버스 교수님. 그렇다면 타밀어와 한국어가 같은 어족인가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영어를 견제할수록 청년들은 영어 다음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화면에 크게 떴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책은 타밀어 사용을 늘리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청년들은 실용적인 제3의 언어를 찾았고 그게 한국어였어요. 제 말에 교육부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청년들이 문자를 쓰는 행위를 다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학생들이 한글로 일기 쓰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 학생들은 타밀 문자로 긴 글을 쓸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한글로는 매일 씁니다. SNS에, 일기에, 친구들과의 대화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 공백을 한국어가 비집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교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타밀어를 포기하고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제 말은 청년들에게 선택권을 주되 타밀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제 제안이 나왔습니다. 첫째, 타밀 문자 디지털화를 가속화하세요. 스마트폰에서 타밀 문자 입력을 영어만큼 쉽게 만드세요. 둘째, 타밀어를 실용적으로 만드세요. 타밀어로 취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창작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세요. 셋째, 한국어를 적으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세요. 마지막 문장에 청중이 더 술렁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어 교재에 타밀 문자를 병기하세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타밀 문자를 쓰는 연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어 동아리에서 타밀 문화를 함께 가르치세요. K-드라마를 보면서 타밀 전통 이야기도 나누세요. 그렇게 하면 청년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타밀어의 가치도 재발견하게 될 겁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 언어학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가다간 타밀 문자는 박물관에만 남을 겁니다. 제 말에 그가 침묵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체인버스 교수님, 정부가 한국어를 공식 제2외국어로 고려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한국어 교재에 타밀 문자를 의무적으로 병기하세요. 그리고 한국어 교사는 타밀어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봤어요. 거리에 새로운 간판이 보였습니다. KMART 한국 상품 전문점.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타밀 문자가 병기되어 있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연구 일지에 적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려는 정책이 뜻밖의 한국어 열풍을 불렀다. 역설이지만 이것이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다. 포럼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첸나이 대학교 도서관에서 자료 조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언어학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논문과 통계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브라마니안 교수가 저를 도우러 와주셨어요. 체인버스 교수님, 이 자료 보세요. 그가 오래된 언어학 저널을 펼쳐 보였습니다. 1970년대에 발표된 논문으로 드라비다어족과 한국어의 비교 연구였어요. 당시에도 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묻혔죠. 수브라마니안 교수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논문에는 유사어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농경 관련 단어, 신체 부위, 가족 관계, 일상 동사. 흥미로운 건 농경 문화와 관련된 단어가 특히 많다는 겁니다. 교수가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설명했어요. 밭파두, 메뚜기 비초키, 씨앗위세. 이것들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 구체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농경 문화의 확산과 언어의 이동. 그 연결고리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동물 이름은 대부분 달랐거든요. 수브라마니안 교수님, 여기 보세요. 농경어는 비슷한데 동물 이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수수께끼죠.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두 언어가 같은 뿌리라면 모든 기본 어휘가 비슷해야 해요. 하지만 선택적으로만 비슷합니다. 저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이주가 아니라 문화 교류였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의미죠? 우리가 한자어를 쓴다고 해서 중국인이 한반도로 대규모 이주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 교류로 단어가 전파된 거죠. 수브라마니안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말씀은 타밀과 한국 사이에 고대 해상 무역이 있었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쌀 문화권을 따라서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고대 무역풍을 타고 배가 이동했다면 말라카 해협, 광저우를 거쳐 한반도 남부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농경 기술과 함께 단어가 전파되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기는 어렵죠.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타밀나두 통계청을 방문했어요.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계 담당자 스리니 바산이 저를 맞이했어요. 교수님, 원하시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건넨 USB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첫 번째 파일 연령대별 언어 사용 현황. 60대 이상 타밀 문자 사용률 87%, 50대 타밀 문자 사용률 54%, 30대 타밀 문자 사용률 28%, 20대 타밀 문자 사용률 15%. 그래프는 명확한 세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젊을수록 타밀 문자를 덜 사용했어요. 두 번째 파일 교육기관 언어 사용 현황. 초등학교 수업의 60%가 영어, 40%가 타밀어. 중학교 수업의 75%가 영어, 25%가 타밀어. 고등학교 수업의 85%가 영어, 15%가 타밀어. 대학교 수업의 95%가 영어, 5%가 타밀어. 교육 단계가 올라갈수록 영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파일 제2외국어 학습 현황 2020년에서 2025년.
이 데이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2020년 프랑스어 학습자 3,200명, 독일어 학습자 2,800명, 일본어 학습자 2,100명, 중국어 학습자 1,900명, 한국어 학습자 1,200명. 2025년 프랑스어 학습자 3,500명, 9% 증가. 독일어 학습자 3,100명, 11% 증가. 일본어 학습자 2,400명, 14% 증가. 중국어 학습자 2,200명, 16% 증가. 한국어 학습자 18,000명, 1,400% 증가. 한국어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파일 한국어 학습 동기 설문. 응답자 2,400명. 문화 콘텐츠 때문에 42%. 취업 기회 때문에 31%. 언어가 배우기 쉬워서 18%. 한국 유학 희망 9%.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18%가 타밀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이 소문이 학습의 심리적 장벽을 낮춘 거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파일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지속률. 6개월 후 78%, 다른 외국어 평균 52%, 1년 후 61%, 다른 외국어 평균 31%, 2년 후 43%, 다른 외국어 평균 18%. 한국어 학습자의 지속률이 다른 언어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추가 설문조사 결과를 찾아봤어요. 한국어를 계속 배우는 이유는 재미있어서 38%,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많아서 29%, 배우기가 생각보다 쉬워서 21%, 친구들도 배워서 12%, 배우기가 쉽다는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바탕에는 타밀어와 비슷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비슷한지와는 별개로 그 믿음 자체가 학습 동기를 높였던 겁니다. 저는 이 발견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유사성의 진실보다 유사성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다음 날, 저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어요. 챗나이에 개설된 지 3년 된 곳이었습니다. 원장 김미정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교수님, 요즘 정말 바빠서 죽겠어요. 한국어 수강 신청이 폭주하거든요. 얼마나 늘었나요? 작년 이맘때는 한 반에 2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씩 세 반을 운영해요. 그래도 대기자가 100명이에요. 김 원장이 등록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10대부터 30대까지, 심지어 40대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제 질문에 김 원장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때문에 오죠. 근데 배우다 보면 신기해해요. 타밀어랑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어순이 같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 그리고 존댓말 체계도 비슷하고요. 타밀어도 상대방에 따라 말투를 바꾸거든요. 김 원장이 예시를 들어줬어요. 한국어로 밥 먹었어요? 가 있잖아요. 타밀어도 사프티텐갈라? 라고 존댓말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게 익숙하니까 배우기 쉽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법 구조의 유사성이 실제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뭔가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타밀 문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김 원장이 학생 노트 한 권을 보여줬습니다. 한글과 타밀 문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사랑해요. 옆에 타밀어로 난 운네이 카달리 거렌이 타밀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하더라고요. 한글을 배우니까 문자가 아름답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타밀 문자도 다시 보게 됐다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타밀어를 대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자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문화원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언어 유행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잃어버린 쓰는 행위를 한국어를 통해 되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한 문장을 크게 적었습니다. 타밀은 말로 살아있는데 글로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 공백을 한국어가 비집고 들어왔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타밀나두 주정부가 마침내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공식 채택, 단한국어 교재의 타밀 문자 병기 의무화.
발표 당일, 저는 주정부 청사 앞에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교육부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한국어를 공식 제2외국어로 인정하되 이를 타밀어 지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한국어 교재는 타밀 문자를 병기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타밀 문자를 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어 교사는 타밀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언어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획기적이었어요. 타밀어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타밀 문자 사용을 늘리는 전략이었으니까요.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이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여전히 영어를 더 선호하는데요. 장관이 답했어요.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강제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대신 선택의 폭을 넓혀주되 그 안에 우리 언어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타밀 한국어 이중 교재가 출판되었습니다. 서점에 가보니 교재 진열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도 한 권 구입해서 펼쳐봤습니다. 한글 옆에 타밀 문자가 정성스럽게 병기되어 있었어요. 한 고등학생이 교재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타밀 문자도 이렇게 예쁘네. 처음 알았어. 옆에 있던 친구가 대답했어요. 맞아. 한글 배우다 보니까 문자 자체가 예술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기대했던 효과였어요. 며칠 후 라제 씨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나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교수님, 봤어요? 새 한국어 교재요. 그녀가 신이 나서 교재를 펼쳐 보였습니다. 책 여백에는 타밀 문자로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저 이제 타밀 문자로도 노트해요. 한글 배우면서 타밀 문자 쓰는 법도 같이 배우거든요. 할머니 카말라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나냐가 어제 저한테 타밀 문자로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손녀가 타밀 문자로 쓴 편지를 받은 게. 라제 씨도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신기하죠? 한국어를 배우는데 타밀어를 되찾았어요. 저는 이 순간을 오래 기억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언어의 역설적인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아나냐의 학교를 다시 방문했어요. 한국어 동아리 학생들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타밀 전설을 한국어로, 한국 이야기를 타밀어로, 학생들이 양쪽 언어로 이야기를 번역하고 두 문자로 쓰는 활동이었어요. 칠판에는 한글과 타밀 문자가 아름답게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프리아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 학생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타밀 신화 중 칸나기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번역하면서 우리 신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알게 됐어요. 다른 학생이 이어받았어요. 저는 춘향전을 타밀어로 번역했는데 타밀 문자로 쓰니까 더 느낌이 살았어요. 교실은 두 문화가 대화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이 장면을 촬영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타밀어랑 한국어가 정말 같은 뿌리예요? 제가 3개월 전에도 받았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답이 달랐습니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같은 뿌리인지 아닌지보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타밀어의 가치를 되찾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배우는 손끝에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에 쥔 공책을 보여줬어요. 표지에 한글과 타밀 문자로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두 문자 다 제 거예요. 한글로 꿈을 쓰고 타밀 문자로 뿌리를 기억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를 나서며 저는 첸나이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여전히 영어 간판이 많았지만 이제 한글과 타밀 문자가 함께 병기된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서점 앞을 지나는데
진열대에 새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타밀인을 위한 한국어, 한국인을 위한 타밀어, 양방향 교재였어요. 저는 책을 집어들고 서문을 읽었습니다. 두 언어는 먼 과거에 어쩌면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두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재가 아니었어요. 두 문화가 손을 잡는 증거였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연구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타밀나두에서 나는 언어의 죽음이 아니라 언어의 재탄생을 목격했다. 영어가 편해질수록 타밀 문자는 사라졌지만 한국어가 그 공백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역설적으로 타밀어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유사어는 원인이 아니라 불씨였다. 그 불씨가 청년들의 호기심에 불을 붙였고 문화 콘텐츠가 그 불을 키웠으며 경제적 기회가 지속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다. 정체성은 같아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언어였다. 타밀 청년들은 한국어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들의 문자를 되찾았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끝낼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언어는 죽지 않는다. 다만 변화할 뿐이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창밖으로 챗나이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온사인 불빛 속에서 한글과 타밀 문자가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두 문자는 서로 다른 뿌리에서 자랐지만 이제 같은 땅에서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청년들의 손끝이었어요. 4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왔어요. 하버드 연구실에 앉아 타밀나두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글 타밀 문자 이중 교재, 학생들의 노트, 수백 장의 사진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타밀나두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체인버스 교수님께 긴급히 전달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 UN 교육문화기구에서 우리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서 있었어요. 소멸위기 언어 보존과 부활 사례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 정책 입안자, 교육자들이 모여 있었죠. 타밀나두 교육부 장관도 함께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나냐도 있었습니다. 학생 대표로 초청받았던 거예요.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4개월간 인도 타밀나두에서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챗나이 거리의 영어 간판 사진이었습니다. 타밀어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언어입니다. 1억 명이 사용하죠. 하지만 말로만 살아있고 글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타밀 문자 사용률의 급격한 하락 곡선이었습니다. 영어가 편해질수록 타밀 문자는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은 타밀어를 말하지만 타밀 문자로 긴 글을 쓸 줄 모릅니다. 청중이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나라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한국어 동아리 학생들 사진이 떴어요. 한국어가 등장했습니다. K-드라마, K-POP의 인기와 함께요. 처음엔 단순한 유행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더 복잡한 현상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1400% 증가 통계, 학습 지속률 그래프, 동기 조사 결과. 청년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화면에 3개의 키워드가 떴어요. 첫째, 경제적 기회, 한국 기업 취업, 유학, 무역. 둘째, 문화적 매력, 드라마, 음악, 패션. 셋째, 언어적 친숙함,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저는 잠시 멈췄다가 강조했습니다. 특히 3번째가 중요했습니다. 타밀어와 한국어는 500개에서 2000개의 유사 단어를 공유합니다. 어순도 같고 발음 습관도 비슷합니다. 화면에 유사어 목록이 나타났어요. 청중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사성이 원인이 아니라 촉매였다는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실용적인 제2외국어가 필요했어요. 정부는 영어 의존을 줄이라고 했지만 타밀어로는 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때 한국어가 나타났죠.
배우기 쉽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타밀어와 비슷하다고요. 이 믿음이 심리적 장벽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작하자 실제로 배우기가 수월했어요. 문법 구조가 익숙했으니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한글과 타밀 문자가 함께 쓰인 학생 노트 사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자를 쓰는 행위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타밀 문자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장관이 무대에 올라와 발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한국어를 공식 제2외국어로 채택하되 모든 교재에 타밀 문자 병기를 의무화했습니다. 화면에 이중 교재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면 타밀 문자도 써야 하는 거죠.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학습으로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아나냐의 차례였어요. 17살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편지를 읽지 못했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타밀 문자로 쓰인 편지였는데 저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나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달라졌어요. 한글이 아름답다는 걸 알았고 문자를 쓰는 게 재미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생각했어요. 우리 타밀 문자도 아름다울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머니께 타밀 문자로 편지를 써요. 아나냐가 울먹였습니다. 한국어 덕분에 제 뿌리를 되찾았어요. 청중석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유럽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타밀어와 한국어는 정말 같은 어족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계통 관계를 증명할 증거는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두 언어가 같은 뿌리인지 아닌지보다 그 유사성에 대한 믿음이 언어를 살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타밀 청년들은 한국어라는 다리를 통해 자신들의 문자로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언어 부활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다른 학자가 물었습니다.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핵심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에요. 청년들에게 실용적인 언어를 제공하되 그 안에 자신들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배우는 손끝에 있다. 언어를 살리는 건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손끝입니다. 그들이 쓰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언어는 살아납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세션이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웨일스어 보존 담당자, 아이누어 연구자, 마오리어 교육자,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우리도 타밀라도 모델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한 아프리카 언어학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창밖 에펠탑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첸나이의 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영어 간판 사이로 빛나던 한글과 타밀 문자.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었어요. 유네스코 발표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버드 연구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은퇴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37년 학자 인생의 마지막 연구를 정리하는 중이었죠.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사라지는 언어. 되살아나는 희망 타밀라도 한국어 현상 연구. 서론을 쓰다가 라제시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진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아나냐가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나냐는 타밀 문자로 쓴 편지를, 할머니는 한글로 쓴 편지를 들고 있었죠. 이메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가족의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냐가 할머니께 타밀어를 가르치고 할머니는 아나냐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두 세대가 두 언어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결말이었어요. 보고서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는 강제로 살릴 수 없다. 유엔에서 타밀어를 칭찬한 한마디가 오히려 불안을 깨웠다. 청년들은 타밀어의 위기를 인식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동하지 않았다. 둘째, 영어 의존을 줄이려는 정책이 뜻밖의 한국어 열풍을 불렀다. 정체성을 지키려는 정책이 제3의 선택을 만든 것이다. 셋째,
유사성은 원인이 아니라 불씨였다.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점이 학습 장벽을 낮췄고 그것이 실제 학습으로 이어졌다. 넷째, 쓰는 습관을 되찾는 것이 언어 부활의 열쇠다. 타밀 청년들은 한국어를 쓰면서 문자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다섯째,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손끝에 있다. 배우고 쓰는 행위 자체가 정체성을 만든다. 보고서를 쓰는 중에 수브라마니안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체인버스 교수님, 놀라운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타밀나두 대학교들이 한국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커리큘럼에 타밀한국 비교 언어학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교수님께 객원 교수 제안이 들어왔어요. 은퇴하시면 챗나이로 오시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버드 캠퍼스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37년간 가르쳤던 이곳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타밀나두에서 목격한 현상은 단순한 언어 유행이 아니다. 이것은 세계화 시대에 지역 언어가 살아남는 새로운 방식이다. 영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수 언어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죽거나 변화하거나. 타밀어는 변화를 선택했다. 한국어라는 예상치 못한 동반자와 함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언어를 살리는 건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다. 특히 청년들이다. 그들이 쓰고 싶어 하는 언어가 살아남는다. 그들의 손끝에서 정체성이 피어난다. 타밀어와 한국어가 같은 뿌리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다. 두 언어는 지금 이 순간 타밀 청년들의 노트에서 함께 자라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프린터로 출력했어요. 28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습니다. 표지의 제목을 보며 저는 긴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첸나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 라제시 가족과의 만남, 학생들의 열정, 정책의 변화, 모든 순간이 이 한 권의 책 속에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후기를 추가했습니다. 이 연구를 마치며 나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언어는 죽지 않는다.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타밀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방식을 찾았을 뿐이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타밀어를 되찾았다. 이것이 21세기 언어 부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분리가 아닌 연결로. 두 언어가 손을 잡았을 때 둘 다 더 강해졌다. 그리고 그 손은 청년들의 손이었다. 보고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저를 맞이했어요. 여보, 어때? 마지막 연구 끝났어? 응, 끝났어.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연구였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아나냐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어 덕분에 제 뿌리를 되찾았어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뿌리로 연결되지만 날개로 날아오른다는 것을요. 타밀어는 뿌리였고 한국어는 날개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그 둘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하버드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이 가득 찼어요. 37년간의 감사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타밀나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고 들었어요. 강의 마지막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타밀어와 한국어는 같은 뿌리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개월 전 아나냐가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중요한 건 같은 뿌리인지가 아니야. 중요한 건 두 언어가 지금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요? 타밀 청년들의 손끝에서 말이야. 그들이 한글을 쓰면서 타밀 문자의 가치를 되찾았어. 그게 진짜 기적이지.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소포가 놓여 있었어요. 타밀나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열어보니 학생들이 만든 책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의 두 언어 이야기 타밀어와 한국어. 학생들이 직접 쓰고 그린 책이었습니다. 한글과 타밀 문자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체인버스 교수님께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타밀어,
하나는 한국어. 둘 다 우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첸나이 고등학교 한국어 동아리 일동.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37년 학자 인생의 마지막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타밀라도에서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손끝에서 두 언어가 함께 빛나는 새로운 아침이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언어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배우고 쓰는 손끝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밀라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위기가 때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어와 타밀어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언어가 서로를 살렸고 두 문화가 손을 잡았으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K-드라마와 K-POP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언어와 문화를 되살리는 촉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